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있는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 아무 때나 도급인한테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하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수급인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일 때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이 지급 불능 상태, 파산 상태에 있는데 사실 파산 상태 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파산 상태일 때, 지급 불능 상태일 때, 플러스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급 불능 상태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2, 3회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안 되면 바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1호,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파산, 그 밖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등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해. 2회에 걸쳐서 지급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이 판결은 지금 지급 불능 상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과 아울러 대금 채무가 하도급 대금 법이 안에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수급 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여부 등은 이제 이 수급인의 상태인데 이 수급인의 상태가 지급 불능 상태여야 되고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하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이 상태는 입증이 어렵겠죠? 그래서 두세 번,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명칭이 다릅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합시다. 하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은 사실 도급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수급인한테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라고 한다면 하수급인한테 지급해도 충분하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변제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이미 돈을 지급했으면 더 이상 하수급업자, 수급사업자는 더 이상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이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연하겠죠. 발주자가 두 번을 걸쳐서 지급할 의무는 없겠죠. 건설 사건은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수급권의 범위에 대해서 이 사건도 문제가 됩니다.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하고 칩시다. 이제 세 명의 합의에 의해서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줄 것을 하수급인한테 지급하자라고 이제 직접 청구권은 합의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급인은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시켜놨어요. 압류. 그러면 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 직접 청구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지급하는 공사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여기 가능합니다. 근데 압류 채권자는 전혀 달라요. 그냥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제한의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합의를 하고 채권량도 통지가 되면 채권 자체가 오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과는 약간 별개인데 여기서는 채권양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압류 채권자한테 항의를 못한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도급인, 원수급인이 입행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원수급인이 지급하지 약정을 했는데,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수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직접 그 공사를 청구하고, 공사대금 청구하지 않기로 취지라면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채권 양도에 대한 도급인 승낙이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 양도가 아닌 이상 이 압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직접 청구권은 진짜 하수구인한테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많습니다. 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 엄청난 권리를 주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이 많이 따라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관련된 사안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있는데 하수급인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도급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직접 청구할 당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도급인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도급인은 어차피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 하수급인한테 지급해라 라는 것이 직접 청구권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도급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도급인에게 도급 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은 이미 지급한 도급 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3자 합의에 의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데 3자 합의가 있었을 때 이 합의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포함되냐? 직접 청구권 행사 당시에 공사가 된 부분, 수급인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 청구권 행사되지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사실 3자 합의를 할 때 채권 양도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양도 자체를 받아버리면 이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받게 되는 건데 이 채권 양도 통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직접 청구권으로 들어가서 3자 합의 당시까지 공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한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가 이제 포함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신청하고 시공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가 하도급 대금 범위 안에서 이제 소멸한다.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자 할배 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 양도하고 통지하세요.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채권 자체를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그 채권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녹아있다고 한다면 그 채권을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유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보전집행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 등 채권의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게 발생한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소멸하지 않고 결국 직접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직접 청구권 관련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직접 청구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있는데 이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했어요. 직접 청구를 행사를 하면 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이 채권이 수급사업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항변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수급사업자한테 항변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 사유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미 수급사업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한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 양도를 받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고 채권 양도 효력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직접 청구권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채권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지가 중요한데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 즉 이 수급인이 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이 할 때는 수급인은 대리자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채권 양도 효력이 없고 직접 청구권보다 훨씬 채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기 편한 채권 양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법이 채권 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하여야 대항 요건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스스로 처분을 행한 양도인이 한 통지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기소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려고 한다. 종전에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채권 행사를 쉽사리 적법하게 인정하게 되면 채권 양도의 거래에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고 채권 양도 통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통지 권한을 대리받아야만 채권 양도 통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청구권 밖에 그 효력 밖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